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학 완자 어, 1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21페이지의 4번 문제. 다음은 축바퀴에서 돌림힘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각각 80cm, 20cm로 두 바퀴로 이루어진 축바퀴에서 큰 바퀴는 어떻게?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하고 있고, 작은 바퀴에는 질량이 10kg인 추가 시대에 매달려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쪽 중력이 얼마죠? 100N입니다. 중력은 mg잖아요. 그렇죠? 질량 10에다가 중력가속도는 10. 그래서 100N. 앞으로 이제 중력가속들은 대부분 다 10m/s 제곱으로 주어질 거예요. 9.8로 계산하는 경우는 정말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다 10m/s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돌림힘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므로 기어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과 추에 작용하는 요 돌림힘과 그리고 F에 의한 돌림힘의 합의 크기는 니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은 자 기억.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 무슨 방향이에요? 지금 시계 방향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F에 의한 돌림은 뭐가 되는 거죠? 반시계죠? 지금 방향은 서로 어땠죠? 반대 방향입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 기억의 크기는 지금 뭐죠?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이죠. 이게 기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이 돌림힘은 힘 곱하기 R이잖아. FR이잖아. 그치? F는 얼마죠? 여기서 100N. R은 얼마죠? 20cm니까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0.2.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죠? 20Nm가 되는 거죠. 니은 맞는 말이죠. 자, F의 이 힘과 F에 의한 돌림힘의 합의 크기. 그러면 20 플러스 그쵸? F에 의한 요 돌림힘의 크기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 F 그쵸? R은 0.8이 되겠죠. 요만큼이 반대 방향이야 지금. 얘는 좀 더해졌잖아. 그쵸? 더해진 게 아니라 뭐냐면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죠. 얘 지금 0.8F잖아요. 0.8F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돌림 합이라고 했으니까 방향을 따진다고 했잖아요. 방향. 반대 방향이라면 그럼 빼줘야죠. 그러면 0.8F 빼기 20으로 돼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는 틀린 거야. 왜? 방향이 반대인데 더해졌잖아 지금. 더해지는 게 아니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 돌림힘은 뭐라? 방향까지 있는 물리량,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까지도 따져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가 있다. 답은 몇 번? 기억 니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돌림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개념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다음 21페이지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받침대 위에 올려진 길이가 3L인 막대의 양쪽 끝에 막대 전체 길이가 3L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F1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양쪽 끝에 이렇게 F1을 힘을 나타냈다. 그림 대한 설명이죠. 막대 왼쪽 끝에서 받침점까지 거리는 L이다. 그림 가에 대한 설명. 오른쪽 그림란은 받침대 위치를 막대의 중앙으로 옮기고 각각 왼쪽은 F1, 오른쪽은 F2 힘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볼 필요 없어. 그림만 보면 돼. 가와 나에서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할 때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의 합이 같고 F2가 F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막대에 작용한 돌림 힘의 합이 같대. 그리고 F2하고 F1은 F2가 더 크다. 자, 문제를 볼게요.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할 때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를 볼까요?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하니까 여기는 정지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힘을 표시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F1, 여기 F1. 그리고 떠받치는 힘이 여기 있어. 그게 아마 이 F1일 거야. 왜냐면 여기 막대의 질량 무시하다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얘는 무시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힘과 이렇게 들어가는 힘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 토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F1에서 L이라는 값이 될 테고 얘는 F1에서 2L이만큼 되겠죠. 그럼 얘가 더 큰 거네요, 지금. 그럼 얘는 지금 평형 상태가 되지 않겠죠?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가에서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 합은 3LF가 1이 아니죠. 같은 방향이 아니잖아. 다른 방향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F1 2L에서 얼마? F1L을 빼니까 얼마 되는 거야? FL이 되는 거죠. F1L이 돼야 되는 거죠. 틀렸죠? 자, 니은 가에서 막대는 시계 방향으로 돌림이 작용한다. 그렇죠. 지금 이쪽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계 방향으로 돌림이 작용하는 거 맞아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으니까 2번 아니면 4번 중에 찍어야지. 1, 3, 5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마지막 F2는 이 F1이다. 이거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힌트를 차근차근 봐야 돼. 자, 가와 나에서 아까 맞은 뭐라고 했어? 가와 나에서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할 때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 합이 같대. 가와 나에서. 그러면 여기 아까 구했지 얼마라고? F1L이라고. F1L이라고. 돌림 합이. 얘도 F1L이 돼야 되는 거야. 네 거로. 맞죠? 그리고 나서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들어가는 돌림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돌림이 있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거리가 1.5L이고 얘도 1.5L이야. 중간에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떻게 돼? F1 곱하기 1.5L. 얘는 F2 곱하기 1.5L. 얘가 이렇게 더 크겠죠. 왜? F2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얘의 합은 이렇게 빼기 이게 되겠죠. 이게 얼마가 된다고 지금? F1L이 된다고.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러면 1.5 F2L은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2.5 F1L이 되는 거야. 그럼 L값, L값. 그러면 F2는 15분의 25 F1이 되는 거죠. 5, 3, 5. 3분의 5네요. 그럼 요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F2는 3분의 5 F1이 되는 거죠. 정확히 구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한 거냐면 주어진 요 조건을 맨 마지막 조건을 바탕으로 돌림힘이 같다라고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5번 디귿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2페이지의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한쪽 끝에 질량이 3kg인 물체가 매달린 막대가 받침대 위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힘의 평형 그리고 무슨 평형? 돌림인 평형까지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역시 주어진 조건을 놓칠 수 있으니까 막대의 질량은 m이고 길이가 3m이고 그리고 물체가 매달린 지점과 받침대까지 거리는 1m이다. 그림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 뭐 하라고 선생님이 분석해야겠지. 그럼 힘을 먼저 모두 표현해봐. 그러면 이쪽 아래로 얼마야? 30N 힘이 작용하겠죠. 막대의 질량도 나와 있어요, 얘들아. m이라고. 그러면 이 중간인 부분에서 얼마? mg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 30N, 밑쪽 mg니까 떠받치는 힘도 있겠죠. 얼마야 되는 거야? 30 플러스 mg만큼이 되겠죠.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힘의 평형 아래쪽 30 플러스 mg가 이렇게 수직항력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돌림인 평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디를 잡냐면 선생님은 여기를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수직항력이 30 플러스 mg라니까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힘과 돌림 힘과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왼쪽부터 반시계부터 해볼까요? 그쵸? 얼마야? 1 곱하기 F 30은 오른쪽 얘 중앙에 있다고 했으니까 0.5야. 0.5 곱하기 mg가 되는 거죠. 그럼 mg가 얼마가 되는 거죠? 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값 얼마가 되는 거죠? 6kg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이게 60이니까 m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90이 되는 거죠. 수직항력은 90N이 된다는 것도 구했습니다. 자,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 쉽죠. 1 곱하기 30. 맞네요. 니은 시계 방향의 돌림힘, 시계 방향 요거죠? 요거. 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는 0.5 곱하기 mg라고 했잖아. 0.5 곱하기 mg인데 여기서는 좀 뭐야? mg가 이거잖아 지금. mg가. 그리고 2로 표현되어 있어. 아니잖아. 이게 0.5로 표현돼야죠. 틀렸죠? 자, 디귿 m값은 3kg이다. m은 3이 아니라 6이 된다라고 구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림힘을 연습할 때는 항상 뭐 한다? 요걸 먼저 적용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계속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처음 하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따진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손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힘의 평형. 그리고 무슨 평형? 돌림 힘의 평형. 자, 저울은 길이가 60cm, 전체 길이가 나와 있고요. 질량은 0.5kg의 원통형 막대와 질량이 1kg인 추로 이루어져 있다. 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막대가 얼마라고? 0.6이라고. 0.6m라고. 미터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질량은 중심에서 얼마만큼 된다는 거야? 0.5kg이라고. 그러면 힘을 표시할 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N이죠. 그렇죠? 전체 길이는 0.6m야. 알았죠? 자, 그리고 질량 1kg짜리가 누워져 있대. 추는 막대의 중심에서 10cm만큼 떨어진 곳에 있고 손으로 잡은 이렇게. 손으로 잡은 줄과 물체가 매달린 지점 사이 거리는 10cm래.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먼저 물체는 얼마인지 몰라. m값이라고 하자. 그러면 아래쪽은 얼만큼?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mg. 얘 5N. 얘 얼마야? 10N. 그리고 내가 줄을 당기는 힘 T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먼저 힘의 평형. 아래쪽 방향에 뭐 힘 다 더해봐. 아래쪽 10 플러스 5 플러스 mg는 얼마? T. 그러니까 15 플러스 mg는 T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힘의 평형. 두 번째, 돌림의 평형. 자, 돌림힘을 어디로 잡는 게 편할까요? 여기? 자, 그러면 아까 중심이라고 했잖아, 사실. 그럼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중심이니까 아까 길이 0.6이라며. 그럼 여기는 0.3이야. 그치? 그럼 얘는 얼마야? 0.2m야. 0.2m.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를 가운데 잡아도 되지만 여기 잡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T값을 모르잖아. 굳이 T값을 우리가 미지수로 정해놓고 푸는 것보다는 없애놓고 푸는 것이 나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는 한번 놓고 풀어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럼 이렇게 물체에 의한 돌림힘, 이렇게 막대의 질량에 의한 돌림힘,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추에 의한 돌림힘. 그러면 이렇게 반시계와 시계 방향이죠? 평형 상태로 했으니까. 그러면 반시계, 시계 갖다 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반시계 얼마야 여기? 0.2하고 0이니까 0.2니까 0.3m 떨어져 있네요. 곱하기 10 플러스 얘는 얼마? 0.2 곱하기 5는 곱하기는 시계 방향은 얼마인지 0.1m 떨어져 있죠? 곱하기 mg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부터 정리하면 3 플러스 1은
0.1 mg. mg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40이 되는 거죠. m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4kg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대입하니까 t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40이니까 55가 되네. 그러면 지금 다 구한 거야. 그럼 문제 기억 니은들도 한번 볼게요. 자, 물체의 무게는 40N이다. 맞네요. 줄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60N이 아니라 얼마라고 했죠, 선생님이? 55N. 자, 선생님이 지금 보기를 보지 않고 풀었잖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과정을 먼저 해보고 나서 대입해도 돼. 자, 다음 디귿번. 막대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 자, 중심을 회전축으로 하는데,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 파란 여기 뭐야, 초록색.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과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 요거죠. 그쵸? 그리고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 평형을 이룬다? 아니잖아.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 지금? 줄이 당기는 힘까지 따져야지 평형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야. 알겠죠? 뭐 어디를 중심을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시킨 대로 해보니까 막대의 중심을 해줄랬더니 그치? 이걸 빼먹었잖아. 요거 조금. 줄에 의한 줄이 당기는 돌림 힘을 빼먹었기 때문에 평형을 이룰 수가 없죠. 알겠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 돌림힘은 우리가 차근차근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더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23페이지 11번. 그림과 같이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에 점 O와 점 P에 받침대를 놓고 O점과 P점에 받침대를 놓고 물체 A를 오른쪽 끝에 올려놓았더니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였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힘의 평형 그리고 돌림의 평형을 따져야겠네요. 자, 막대와 A의 질량은 각각 2kg다. 그러면 지금 막대의 길이가 5m로 나와 있죠? 아마 여기 중앙에서 20N의 막대의 무게가 작용할 거고요. 요 끝에서 A의 무게 20N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O와 P점은 4m이다. 그리고 위쪽으로 작용할 수직 항력이 있겠죠? 이거를 FO, 얘를 FP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로 작용한 힘 20N 플러스 20N은 아래쪽 그리고 위로 작용한 힘과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FO와 FP 이게 얼마 된다고요? 40이 된다고요. 자, 돌림힘 평형.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돌림힘 평형할 때 회전축을 어디로 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런 데 정할 수도 있고 요런 데 정할 수 있지만 미지수가 있는 데 정하면 훨씬 더 편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 5점을 회전축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돌림힘, 위쪽으로 가는 돌림힘, 또 아래쪽으로 가는 돌림힘. 그래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서로 같아서 평형을 이룰 거예요. 시계 방향 얼마죠? 여기 거리가 얼마죠? 중간이니까 2.5m예요. 20N의 중력이 작용하죠. 플러스 시계 방향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체 5m에서 20N는 반시계 나와 있죠? 4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값 FP가 있죠. 그래서 이거 곱하니까 50 100 150이네요. 4 FP는 150 FP는 얼마가 되는 거죠? 4분의 150 2 27, 14 75 37.5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37.5 얘는 얼마 되는 거죠? 2.5가 되겠네요. 자, 기억. 막대의 작용은 알자면 0이다. 그렇죠. 평형 상태니까 힘의 평형 이루어야 되겠죠. 니은.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가 5점의 15배이다. 지금 방금 구했죠. 요 P점이 얼마라고 했죠, 선생님이? P점은 37.5. 얘는 2.5. 그럼 15배 맞죠? 2.5 곱하기 15 곱하면 5, 25. 그러면 37.5. 딱 맞아떨어지죠? 니은 맞는 거야. P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이번에는 어디로 회전축? 요 P점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A에 작용하는 돌림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돌림힘
A의 작용 중 이거죠. 그럼 얼마죠? 1m 곱하기 20이죠. 그리고 5점에서 받침대가 막대의 작용에 힘에 의한 돌림힘 방향은 같다. 방향만 물어봤네요. 방향 어디지? 이쪽에 하는 거죠?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 크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방향 물어봤네. 굳이 구할 필요는 없네요. 그쵸? 방향은 같다. 맞는 말이죠. 다음 몇 번? 5번. 11번 같은 문제도 힘의 평형 그리고 돌림의 평형 구한 다음에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학습지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 13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길이가 3l인 균일한 막대 왼쪽 끝에 받침대가 받치고 있고 오른쪽 끝은 실에 매달려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첫 번째 힘의 평형, 두 번째 돌림의 평형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막대 위의 점 P와 Q는 막대의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L만큼 떨어져 있대. 여기도 L만큼, 여기도 L만큼 떨어져 있대요. 자, P에서는 E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으며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0이다.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은 F0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 자,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죠? 힘을 모두 표시해라. 그쵸? 그러면 여기 막대의 질량 mg, 이 무게의 질량 emg, 그리고 떠받친 힘도 있죠. 요거 떠받친 힘 F, 그리고 실에 당기는 힘은 F0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힘의 평형 따져서 알아야 되겠죠. 아래쪽 작용의 힘 얼마야? EMG 플러스 mg가 아래쪽 작용하고 위쪽은 뭐죠? F 플러스 FN이 되겠죠. 얘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죠? 3mg가 됩니다. 근데 지금 미지수가 두 개네. F하고 F0. 자, 돌림힘의 평형. 그러면 돌림평을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F가 선생님이 임의로 정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정하는 게 좋겠죠. 최전 축을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돌림힘이 있겠죠. 먼저 시계 방향. 자, 요거 얼마죠? L만큼 떨어져 있고 무게는 EMG 플러스 다시 얘는 중간이니까 1.5L이죠. 곱하기 mg는 반시계 얼마? 3L 그리고 얼마? F0가 되는 거죠. 그러면 L 값 없어지고 정리하면 3F0 그리고 3.5mg. 그러면 이 F0라는 것은 여기 mg는 그대로 냅두고 10분의 35잖아요. 거기다 얼마? 3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나 되는 거죠? F0는 30분의 35mg인데 약분 되겠죠? 5, 6, 30, 5, 7, 35. 그래서 F0는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7mg.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거 대입하면은 우리 F 값도 구할 수 있죠? F는 3mg에서 F0 빼는 거였죠. 그러면 18mg에서 7 빼면 되죠. 그럼 얼마야? 6분의 11mg. 그러면 우리 다 구했죠. F0는 여기서 6분의 7mg 그리고 얘는 6분의 11mg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제 A를 Q에 놓아 막대가 수평을 유지할 때, 자, 얘를 이렇게 Q에 놓았대. 그치? 그랬을 때 실이 막대가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봐라.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안 헷갈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이 있고 실을 당기고 있어요. 자, 요 실을 당기는 힘을 우리가 이제 몰라. 그냥 T라고 할게. 여기서 T 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mg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요게 달라지죠. 뭐죠? 여기 EMG가 작용하고 요 힘, 수직 항력도 N 값이 있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 아래쪽 mg는 똑같은데 요 t 값이 아마 달라졌을 거야. 실이 당기는 힘이. 아마 그럼 수직 항력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마찬가지로 힘의 평형 하면은 3mg는 m 플러스 t 첫 번째, 두 번째 돌림의 평형
그러면 여기를 놓을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힘, 이렇게 들어가는 힘, 이렇게 들어가는 힘 있겠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얼마야? 중심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5 L 곱하기 mg, 그리고 Q에 갔으니까 Q의 길이는 2L이라 나와 있죠? 2L 곱하기 2mg가 될 테고,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도 있겠죠? 얼마죠? 3L 곱하기 이게 T. 그래서 L 값 없어지고, 그래서 요거 4죠? 그러면 얼마죠? 5.5 mg는 3t. 다 구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럼 3t니까 10분의 55 곱하기 3분의 1 mg가 t 값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할 수 있죠? 5, 2, 11.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지? 6분의 11 mg가 되네. 뭐가? t 값이. 그쵸? 근데 우리가 요거 답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을까요? 아까 구했던 f 재료로 이 f 재료로 표현해야 되거든. 그러면 mg라는 것은 뭐죠? 7분의 6 f 재료거든. 그거를 이렇게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6분의 11, 7분의 6 f 재료니까 6분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7분의 11 f 제곱. 답 있나요? 7분의 11 f 제곱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안 헷갈리게 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주어졌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제 주어주고 기억니은 디귿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16번. 그림은 오뚜기를 눌렀다가 놓았을 때 오뚜기가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는 오뚜기가 서 있을 때 오뚜기 높이의 2분의 1 줍니다. 전체 높이 중에서 2분의 1 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기억, 오뚜기가 서 있을 때 무게의 중심은 P보다 위에 있다. 자, 요거 질문한 친구는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뚜기 장난감이 있는데 지금 무게중심이 이쪽에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요 오뚜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쯤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졌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뚜기가 서 있을 때 무게중심은 P보다 아래쪽에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오뚜기가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이 높아진다. 지금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완전히 높아지면 당연히 무게중심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겠죠. 그렇죠? 옆으로 넘어지면 무게중심이 높아집니다. 오뚜기가 기울어지면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복원력으로 작용한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으로 작용한다. 원래 상태가 이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야. 그럼 중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성분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즉 이렇게 들어가는 돌림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즉 원래대로 들어가는 돌림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돌림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죠.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이거 그 물어본 친구는 아마 앞에서 배웠던 이 장난감의 안정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실력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평면에서 세물체 A, B, C가 서로 미끄러짐 없이 일정한 속도래. 얘들아, 일정한 속도면 우리 운동법칙 배웠죠? 알짜임이 0인 상태예요. 힘의 평형 상태야. 힘의 평형 상태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A에는 운동 방향으로 F의 힘이 작용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그러면 사실 이 물체는 이 미끄럼짐 없이라는 얘기는 A하고 요 C, B 얘네들은 전부 다 한 물체를 보고 F라는 힘으로 얘를 밀고 있는 거야. 근데 일정한 속도라는 얘기는 알짜임이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요 C에 작용하는 요 마찰력이 있다는 거야. 이 전체 물체에서 이 전체 물체에 F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짜임이 0이라는 의미는
요 마찰력이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마찰력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방해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 방해하는 힘이 요게 이만큼 있다는 거죠. 요게 지금 뭐라고? F랑 똑같다고, 크기가. 알겠죠? 전체적인 이해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F를 A로 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A가 C를 미는 힘이 있을 거예요. A가 C를 미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치? 지금 A가 C를 미는 힘이 있을 테고, 마찬가지로 C가 A를 미는 힘도 있겠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C가 A를 미는 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어서 작용하고 있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그렇죠. A도 지금 일정한 속도야. 알짜임이 0이야. 맞고요. 니은 A가 C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A가 C에 작용 힘의 방향 이거죠. F의 방향과 같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지금 C가 한쪽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디귿 C가 B에 작용하는 힘의 기분. 지금 B도 지금 보면은 알짜임이 0이야. 근데 지금 얘가 직접적으로 F를 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어. 그래 얘는 뭐 그냥 0이야 0. 그치? 작용은 뭐 따질 필요도 없어. B하고 C는 지금 힘이 자체가 지금 뭐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건 틀렸죠.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고요. 요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뭐 이렇게 막 뭐 꼬아서 내지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번 같은 문제는 그냥 우리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되는 내신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문제 나왔구나 하고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게 이것까지 뭐 꼬아서 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지금 이 힘과 운동에서 이 돌림힘 평형에서는 요게 주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돌림힘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막 응용하고 그런 문제를 내지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낸다. 이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사해민 물체가 놓여있는 막대가 받침대 위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수평을 유지한다는 건 뭐? 힘의 평형. 그리고 돌림힘 평형. 라고 했습니다. 자, 막대의 왼쪽 끝에는 실이 연결되어 있고요. 막대의 길이는 10L이고 막대의 질량은 M이다. 그림 설명. 막대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물체의 위치를 그 막대 위에서 이렇게 바꾼대. 그쵸? 그랬을 때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친 힘의 크기 최소값은 F제로래.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죠. 그럼 문제 끝까지 읽어볼게. 막대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물체의 위치를 막대 위에서 바꿀 때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친 힘의 크기의 최대값. 그러면 언제가 최소값이 되고 언제가 최대값이 되는지에 대한 머리를 그냥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처음이라 어려운 거야 이게 얘들아. 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최소값은 이런 의미구나, 최대값은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친 힘의 크기.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친 힘의 크기가 수직항력이죠. 언제 최소가 되냐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제일 적을 때 얘기하는 거야. 즉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여기 mg, 그쵸? 여기 4mg잖아. 얘네들은 고정값이야. mg, 4mg는 지금 5mg로 고정되어 있어. 그치? 근데 또 무슨 힘이 있냐면 힐이 당기는 t값이 있어. 이 t값에 따라서 수직항력 요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t가 0일 때야. 즉 실이 당기는 힘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F0가 뭐라고? 최소값이 된다고. 그럼 뭐밖에 없어. 그때 F0는 얼마나 되는 거야? 그때 F0는 5mg가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네요. 그쵸? 왜? 수평 상태가 되니까 힘의 평형에서 이 F0는 5mg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최대값은 언제일까요? 그럼 최대값은 언제일 때냐면 요 끝에 있을 때 아마 가장 많은
돌림힘이 작용하다 보니 돌림힘 평형에 의해서 이 mg하고 4mg는 그대로지만 이 돌림이 커져버리잖아.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t값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때가 아마 가장 클 때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힘의 크기 최대값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끝에 있을 때 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일대가 지금 우리가 가장 최대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t값이 있어. 수직 항력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한번 잡아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돌림힘, 이렇게 들어가는 돌림힘, 그리고 끝에서 들어가는 돌림힘이 있겠죠. 여기 얘는 무시해도 돼. 여기 회전축을 잡았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게 반시계, 시계, 시계잖아. 반시계부터 볼까요? 반시계 얼마죠? 3L 곱하기 T 그리고 시계 여기 나와 있죠. 전체가 10L이니까 여기 N이니까 여기 얼마야? 2L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2L 곱하기 mg 그리고 여기 전체긴 7L이네. 플러스 7L 곱하기 4mg L값 써주고 3T는 2mg 47, 28 30mg가 되는 거죠.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mg. 요게 바로 최대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힘의 크기, 떠받친 힘의 크기니까 아까 기본값이 5mg에다가 요만큼이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수직항력 최대값은 15mg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답이 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F0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3F0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답 몇 번? 3번. 그래서 이 2번 같은 문제는 최소값, 최대값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3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매달려 있는 막대가 실 A와 B에 매달려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막대의 길이는 5L이고 질량은 M이래요. 그리고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의 1.5배이다. 자, 지금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장력이죠. 근데 B가 A의 1.5이다. A가 만약에 F라고 했을 때 B는 1.5 F가 되는 거죠. 즉 얘가 2F일 때 얘는 3F가 되는 거죠. 그냥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A는 위쪽으로 2F, 얘는 3F가 당기고 있고 물체의 질량은 몰라. 근데 이거 라지 M이라고 놓을게. 왜 M이 있으니까 여기 라지 MG 그리고 여기 중간에 MG 힘을 다 표시를 해봤어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수평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힘의 평형. 자, 아래로 작용한 힘 스몰 mg, 라지 mg. 위쪽으로 작용한 힘 A가 당기는 힘 2F, B가 당기는 힘 3F. 그래서 5F로 힘으로 당기고 있고요. 이걸로 우리 알 수는 없어. 자, 돌림힘 평형. 자, 회전 중심을 어디로 잡을까요? 어디로 잡는 게 편할까요? 아무 데나 상관없거든? 근데 선생님은 요거로 잡아볼까? 여기 중심?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돌림힘, 이렇게 들어가는 돌림힘, 이렇게 들어가는 돌림힘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 시계 방향. 요거 있죠? 얼만큼? L에서 EF 플러스 요거 얼마야? 중간이니까 5L에서 중간이면 2.5L인데 여기 얼마큼 떨어졌어? 2L에서 이게 0.5만큼 떨어져 있네. 그리고 MG는 반시계. 요거죠, 요거? 얼만큼? L만큼 떨어져 있죠? L. 3F. 그러면 L 값 없어지고, 그럼 EF하고, EF 더하기 0.5 mg는 3F. F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얼마야? 0.5 mg가 되겠네요. 그쵸? F는 0.5 mg. 그러면 여기서
OF가 이거라며요. 그쵸? 그럼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OF니까 2.5 mg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니까 라지 mg는 얼마가 되는 거죠? 1.5 mg. 그러면 라지 m은 2분의 3m, 스몰 m은 3분의 2 라지 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체의 질량 뭐 물어봤어? 라지 m 물어봤으니까 그럼 바로 대입하면 되겠네. 엄청 쉽네요, 이거는. 다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만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3번은.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길이가 4L, 길이가 4L, 여기 밑에죠? 길이가 4L, 질량이 5M인 막대가 수평을 이루며 정적 있다. 수평, 정지,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 막대 왼쪽 끝에 L만큼 떨어진 지점은 실 P가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은 Q로 연결되어 있다. 오케이. 그림 설명. 왼쪽 끝에서 X만큼 떨어진 곳에 3M이라는 물체가 매달려 있고 축바퀴의 큰 곳에는 스몰 m이 매달려 있고 요 바퀴 요 축바퀴 이 반지름 차이는 2배래. 그러면 힘을 표시해 보면 여기 3mg가 있을 테고요. 여기 mg가 있을 테고 여기 실이 당기는 TP가 있을 테고 요 실이 당기는 TQ가 있는데 축바퀴에서 여기 작은 바퀴가 2배라며. 그럼 축바퀴가 여기 지금 2배잖아. 그러니까 얘는 힘을 2분의 1로 당길 수 있는 거야. 반지름 비율로 우리가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TQ는 지금 얼마라는 거야? EMG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힘의 평형에서 아래쪽 3mg 요거는 더 이상 안 따져도 돼. 옆에 있는 요거는 이제 안 따져도 돼.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 3mg 그리고 얘 얼마야? 5mg 는 위쪽 TP 그리고 TQ 대신에 EMG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TP는 얼마가 되는 거죠? 6mg가 되는 거죠. 즉 장력이 지금 얼마가 된다고? 6mg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6mg가 된다고요. 자,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가 Q의 3배이다. 그렇죠. Q는 2mg, P는 6mg가 되니까. 그리고 X를 구하래. 그럼 X를 구하려면 우리 돌림인 평형 써야 되겠죠? 돌림인 평형. 바로 X로 다이렉트로 구해볼까?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정해볼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럼 시계 방향과 반시계로 놓고 풀어보자. 시계 요거 얼마야? 3mg에다가 거리 x 플러스 요거 얼마야? 전체 길이가 4L인데 얼마만큼 2L이죠? 곱하기 5mg는 반시계 요거죠? L 곱하기 6mg 얘는 끝이죠. 끝. 여기 끝이야. 끝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얼마야? 4L 곱하기 2mg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은 얘는 6Lmg, 8Lmg, 10Lmg, 3mgx인데 넘어가니까 얼마가 된 거죠? 14에서 10 빼니까 4Lmg가 되는 거죠. mg값 없었으니까 3x는 얼마가 되는 거죠? 4L.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죠? 3분의 4L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맞나요? 아니네요. 니은번 틀렸어요. 자, 디귿번. 질량이 3m인 물체를 제거해도 막대는 평형을 유지한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한번 이런 거 나오면 한번 다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막대가 있고요. 3m을 제거한다고 했어. 실 연결돼 있고 얘도 지금 이렇게 실 연결돼 있어. 그리고 여기 OMG 그치? 그리고 여기 TP 여기 TQ야. 아마 지금 이 T하고 T 값은 달라질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TQ라고 됐죠. 선생님이 사실 똑같죠. EMG는 똑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건 EMG가 똑같아. 그러면 우리 뭐를 따지면 되냐면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아봐.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돌림힘과 이렇게 하는 돌림힘이 같으면 평행을 유지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얼마큼 떨어져 있어? 여기 L만큼 떨어져 있죠. L, OMG 요거랑 얘 얼마큼 떨어져 있어? 3L이죠? 3L, EMG는 같아요? 같지 않아요. 지금 얘가 지금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올라갈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평행을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만약에 3M인 물체를 제거하면 막대는 평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틀렸죠. 답은 그래서 기억만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1강 돌림인 평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보시고 잘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